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그 윤지호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아서 제가 지금 일단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 마이크 폼페이오가 어제 날짜죠, 이란 제재 예외 8개국이었던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들을 더 이상 예외 연장이 없도록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2015년에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은 핵폐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으나 트럼프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작년부터 이란 제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란의 석유 수입을 금지를 조치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에 180일, 그러니까 반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외 조치를 인정해왔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진 겁니다. 일단 이란산 원유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수입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란산 원유를 저희가 하루에 13만 배럴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를 이란에서 계속해서 수입을 해오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8%라는 게 이란한테 우리나라가 수입해왔던 양 그대로입니다. 즉 반년 전에 한시적 예외 조치를 받았을 때도 지금 이 수준만큼은 수입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년 사이에 다각화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약간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당장 우리나라는 한시적 예외 조치가 끝나다 보니까 이 석유를 빠르게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돼. 사실 그 방법보다는 비용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우선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체 석유 수입량의 10% 정도, 8%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석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프타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아니면 주요 생산하는 석유에서 나프타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렇게 5개의 국가가 있어요. 카타르, 이란,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석유의 50%는 이란산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나프타를 생산하는 그 원유는 이란산에서 거의 50% 이상을 우리가 의존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 원유 수입량의 18%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프타라는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나프타는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폴리에틸렌, 그리고 합성고무 같은 성분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뭐 락앤락 같은 그런 용기 또는 PP 용기라고 하죠.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 용기들, 그리고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많이 쓰는 조이컵, 우유팩 이런 것들이겠죠. 네, 이런 유 또는 합성고무와 같은 타이어에 쓰이는 이런 재료들이 바로 이 나프타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지금 절반 가까이를 이란산 원유에서 의존을 하고 있던 우리나라 정유업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지금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곳을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배럴당 2, 3달러 이상씩 더 주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에 약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차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거나 대체 원유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없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반년 전부터 이미 한시적 예외가 되었을 때 추진이 이미 되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근데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되네요. 아니 반년 전에도 이란산 석유의 수입량이 8%까지 줄어든 상태에서 8%에서 8%까지 줄어든 상태에서 아직도 수입량 전체가 그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것은 현재 대체 원유 확보 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유팩은 지난 3월에 6월까지 감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란 석유 수출까지 제재를 받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발표가 나자마자 유가가 3.3%나 급등을 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65불이라고 이제 이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브리핑을 하기 전에 바로 보니까 70불을 넘어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작년에도 2017년에도 유가가 크게 상승한 적이 있긴 한데 이 상승 속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진짜 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석유 수출 금지 예외 조치를 받았던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중국이고요. 이들 8개 국가는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을 해야 돼요. 결국엔 유가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특히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이제 지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중국 같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임기 내내 오이펙에 대한 지속적 증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뭐 에너지 정책을 보게 되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의 규제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생산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죠. 네. 그리고 뭐 탄소세를 반대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석유 생산을 증대를 계속해서 장려를 해왔고 또 그와 관련된 규제들을 계속해서 철폐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 그 부분에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에 올라섰다라는 이게 기존의 미국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말이 되었는데요. 사실 미국은 중동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것처럼 민감해 왔어요. 그 이유는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역시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뭐 세계의 경찰관이란 수식어를 달고 살았죠.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분쟁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걸프전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자국의 에너지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모두 다 차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도 계속해서 오랜 동맹국으로서의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세일 오일이 모든 걸 바꿔놨죠. 세일 오일이 이제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 단가가 무지하게 낮아지니까 미국이 이제는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자급자족의 수준을 넘어서서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재작년부터 시작된 일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미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책들을 모두 바꾸게 되는 트럼프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셰일 오일이라는 혁명이 미국의 패러다임을 많이 세계관에 대한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사실 셰일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은 생산 단가가 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꽤 높은 편에 속하고요. 영국, 브라질,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면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이런 나라들, 뭐 이라크를 포함한다 해도 1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 셰일 오일은 아직 36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높은 기름을 지금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증산을 유도하면서 유가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유가 상승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란산 석유 수출 금지가 어찌 보면은 미국 산업 안에 있는 셰일 오일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셰일 오일로 미국은 아주 편하게 그동안 말을 잘 안 듣던 불량 국가들을 아주 손쉽게 요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게 다 셰일 오일의 덕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만 믿고 해외 투자 사업자들을 모두 다 날려버리고 자산을 몰수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유가를 토대로 해서 승승장구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10년 전부터 셰일 오일이 생산되기 시작하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 바람에 베네수엘라의 저급 석유는 결국에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알듯이 베네수엘라가 거지국가가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현재도 유럽 지역에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국가 제재로 인해서 이 수출량이나 이런 것들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셰일 오일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마지막으로 이란 역시 전 세계 공급량의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이란 역시
그 세계 원유 생산량의 거의 7, 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해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전혀 겁을 내지 않을 정도로 미국이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겁니다. 네, 다시 아까 그 제재를 받게 된 8개 국가인데요.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할 수 없는 8개 국가인데요. 이 중에 한국, 일본,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뭐 유로존이라든가 아니면 동맹국 등으로 엮여져 있는 우호국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인도, 터키, 중국 같은 적성 국가들인데, 뭐 인도는 그렇다 쳐도 터키, 중국은 특히 미국과 반목을 굉장히 크게 심하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중미, 미중 무역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가 아마도 엄청난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정말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번에 거둘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셰일오일의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셰일오일의 경제성은 커지고 수익성은 높아지고, 특히 이렇게 제재가 돼서 수입을 금지당하게 된 국가들이 결국엔 셰일오일을 찾게 된다면 셰일오일의 상품성은 더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엄청나게 많은 유류를 수입해와야 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싸워야 하는데 미국의 석유를 의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종속 국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효과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셰일 오일을 벌써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입량의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3위권이었고요. 이제 이란 석유를 수입할 수 없는 이상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우리나라에서 2대 수입 원유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문제는 있지만, 글쎄요, 이건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국가가 패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이 이미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셰일 오일 덕분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당시 우리나라가 90년대, 80년대에 겪었던 오일 쇼크는 더 이상 겪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셰일 오일의 수입은 크게 증가를 하겠죠. 이로 인한 물가 상승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겠지만, 사실 미국이 노리는 건 이거예요. 아까 이 생산 단가는 높지만 결국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 생산 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어요. 결국 미국에 있는 셰일 오일을 수입하는 국가들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이 경제성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중동 지역의 지역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셰일 오일로 인해서 점점점 희석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미국은 이 셰일 오일을 통해서 에너지 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최강국, 유일한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에 분명히 좋지 않은 역할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자주 쓰이는 생필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란산 원유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은 좀 되는데, 계속해서 반미 활동을 하고 반미를 주장하는 정권들이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설 자리를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앞으로 국제 유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